안녕하십니까.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네, 오늘은 첫 코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코 성형이란 말 그대로 코 성형을 처음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평생의 결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코 성형은 수술 전에 코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찰해서 가장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사용할 재료와 수술 시 주의할 사항 등을 경험과 기술, 이론 등으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첫 코 성형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사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성형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콧구 성형하면서 융비술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즉 콧대를 높여주면서 콧끝을 모아주거나 오똑하게 하거나 또는 길이를 조절하는 등의 수술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부리 코, 휜 코, 펑퍼짐한 코, 코가 짧은 코, 또 긴 코, 콧볼이 벌렁한 코, 벌렁 코, 코끝이 뭉툭한 코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코 형태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코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코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둬야 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 각도가 있고요, 코의 길이가 있고 넓이, 코의 시작점의 위치, 콧등 라인의 콧날의 넓이, 콧등 넓이와 코날개의 넓이의 비율, 콧대 높이 등등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각 부위마다 이런 기준을 놓고 수술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남자분인데요. 약간 미간이 굉장히 많이 났죠. 그리고 코가 좀 벌렁해 보이고 코도 좀 짧은 편이죠. 귀연골로 비주 지지대를 세우면서 콧대에는 기증진피를 넣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흔히 우리가 융비술을 하면 실리콘을 넣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은 게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여 년 동안 수술하면서 실리콘을 사용해서 융비술을 했던 사례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콧대는 기증진피를 사용을 했고요, 코끝은 귀연골을 사용을 했는데, 또 코끝 성형을 할 때에도 이 코끝 연골 위에 얹어주는 방식의 코끝 성형보다는 지지대로 써서 코끝 연골을 받쳐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코끝 성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얹어놓는 방식은 나중에 피부 겉으로 연골이 비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면 코의 길이도 높이도 적당하게 잘 맞춰져 있고, 코끝의 모양도 약간 퍼져 있었던 모습에서 날씬해진 그런 모습, 그리고 콧등 라인이 직선형이어서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가 미간이 너무 깊이 펴있고 코가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 시작점을 약간 위로 올리면서 코가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니까 훨씬 남성적이죠.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50대 여성이었는데 경미하게 매부리가 약간 있었고 콧대가 약간 낮은 편이었고 또 코끝은 처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로 비주 지지대를 세우고 콧등에는 기증진피로 콧대를 세운 겁니다. 역시 콧날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고 날씬하면서 코끝도 모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콧대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이에 맞춰서 코끝이 오똑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카테고리인 매부리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측면에서 보면 매부리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콧대는 매부리가 있고 코끝은 처진 상태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매부리코 수술을 할 때 매부리를 깎았는데 매부리가 다시 자란다는 명분으로 실리콘을 덮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매부리가 온전히 절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부리를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잘라내고 천장이 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장을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면서 코끝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실리콘 같은 인공물질이나 보형물 쓰지 않고 비중격 연골 또는 귀연골의 일부 등을 사용을 해서 자가 조직만으로 매부리코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모습, 코끝 처진 모습이 약간 올라와 있고 콧등의 곡선도 반듯하게 펴져 있죠. 측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볼록했던
콧등과 밑으로 처졌던 코끝이 올라오면서 콧등이 반듯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가 크지도 않고 뾰족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교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매부리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은 콧등에 매부리가 있고 콧등의 뼈도 넓게 퍼져 있고 코끝이 뭉툭하고 코끝이 약간 처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매부리를 절제를 하고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펼침 이식을 해서 지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연골이 모자라니까 귀연골을 이용해서 비주 주지대를 세워서 코끝의 높이를 올려주었습니다. 또한 콧등을 좀 모아주기 위해서 절골술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반듯하고 코끝이 쭉 뻗어 있는 오똑해진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측면에서도 이렇게 불룩했던 콧등이 완전히 반듯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코끝도 자연스럽게 올라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부리코 교정을 할 때는 실리콘을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가 조직만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휜코 교정인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콧등이 이렇게 굴곡이 많이 심하고 전체적으로 코가 이렇게 리버스 C라고 하는데 역C자 모양으로 휘어 있죠. 측면에서 보면 매부리도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부리를 역시 절제를 하고 비중격 연골을 이용을 해서 펼침 이식을 함으로써 콧등의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는 수술을 하고 절골술로 뼈가 휘어진 부분은 똑바르게 바로 잡고 코끝 성형을 통해서 콧등과 코끝의 높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휜코 수술을 할 때는 콧등을 바로 잡는 것인데 콧등은 뼈 부분과 연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 부분의 교정은 절골술로 뼈를 이동하는 것이고요. 연골 부분의 콧등은 비중격 성형이라 해서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같이 해줘야 온전하게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보형물을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가연골, 자가조직만을 이용해서 수술해야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인데요. 이게 튀어나와 있던 비중격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여기가 움푹 펴였던 콧날도 이렇게 쭉 평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부리도 교정되어 있고 코끝이 잘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휜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역C자 모양으로 콧대가 많이 휘어 있고 코끝으로 와서는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부리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매부리를 절제하고 비중격 연골을 채취를 해서 펼침 이식, 쐐기 이식을 하였고 귀연골로 코끝에 비주 지지대를 받쳐 올리면서 코끝을 모아주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수술 후 3개월 된 모습인데요. 역시 매부리가 있던 모습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콧날이 이렇게 휘었던 부분도 쭉 연결돼서 반듯하게 이어지고 있고 측면에서도 깔끔한 콧등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휜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급격하게 휘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매부리가 동반되어 있고 코끝이 뭉툭하고 미간이 낮은 그런 코 모양입니다. 비중격 성형을 함으로써 비중격을 오른쪽 휘어져 있는 부분을 중앙으로 돌려보내고요. 매부리를 깎고 거기다 펼침 이식을 함으로써 콧등 라인도 잡아주고 귀연골을 이용해서 코끝 성형을 했습니다.